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책 읽고 글 쓰고 농담하는 방송. 이 책 읽을 89회 지금 시작합니다. 작은 성공의 힘을 믿고 싶은 요즘입니다. 어디선가 봤던 글인데요.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뭐가 돼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피식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작은 행위들이 나의 자존감을 유지시켜주거나 높여준다는 결국은 심오한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마음먹은 대로 무언가를 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한번 어긋나는 순간 특정 상황에 어떤 감정에 끌려다니기 일쑤죠. 그렇게 우리 일상은 조심스럽게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하는 거지? 싶을 때 우리의 일상을 치유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것이 청소, 설거지 등과 같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라고 합니다. 소소한 성공을 응원하는 방송.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책이 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9회로 돌아온 저는 제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이책이 글의 곰취나물과 샤브샤브시죠. 네, 곰님 샤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물보다는 샤브샤브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 언제는 마음에 드셨는지 갑자기. 네. 아까 제재 오프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 하는 사람이 뭐가 돼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그 사람은 프로 설거지러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프로 설거지러. 그 어디 제가 뭐 이렇게 보다가 슬쩍 봤던 글이었어요. 근데 네.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쌓아두고 자꾸 미루다가 네. 보면은 저도 약간 무기력해지고 근데 뭔가를 하고 나서 바로 딱 깨끗하게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나를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존감과 연결시켜서 누군가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결혼하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 자취하고 이럴 때는 물론 했었는데 자취할 때는 해야지. 너밖에 그렇죠. 싱크대가 해주진 않으니까. 그러면 제 우주가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네. 참 그 두 분의 근황에 네. 아주 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곰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샤샤님? 아니 왜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뭐 어디 다녀오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데 저는요? 저에겐 어떤 큰일이 있나요? 지옥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샤샤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가족 여행으로 지난주에 하와이에 다녀왔어요. 멋있다. 아, 하와이언. 그러니까 멋있고 겁나 피곤합니다. 언제 오신 거죠?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도착했어요.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금요일 하루 이제 회사 다시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네. 밀린 일들의 홍수를 온몸으로 버티다가 퇴근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녹음을 하러 토요일 날 왔죠. 오늘도 사실 그러니까 시차 적응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했으니까. 예. 그날도 거의 10시인가 11시쯤에 자기 시작해서 그냥 평소처럼 자고 일어났으니까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거겠지. 부족했겠지. 네네. 네. 그러고 나서 금요일이 끝나고 그러니까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갔잖아요. 네네네.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애를 씻기고 이랬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보통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12시쯤 아니면 좀 더 넘겨서 일을 하다가 뭐 잠이 들고 그랬는데 어제는 9시인가 10시에 애를 재우면서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자려는 생각이 없었지. 왜냐하면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정신을 차린 게 언제냐면 아내가 새벽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네네. 새벽 5시에. 네. 5시에요? 새벽 5시에 저를 깨우면서 아내는 그때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준비하라고. 진짜로. 어제 방송 준비한다 그래놓고 그냥 자지 않았느냐고. 지금 대단하시다. 거의 매니저님이시네.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방송 준비하라고. 그래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방송 준비하고 아침 먹고 그러다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안 주무셨어요? 네, 다시 앉았어요. 피곤하시겠네요. 방송 준비할 시간이 되게 길게 있었네요. 사실 근데 방송 준비 자체는 한 8시쯤 끝났어요. 뭐 씻고 이러고 한 거니까 뭐 한 2시간 정도 방송 준비하고 근데 8시부터 다시 자기가 뭐 해서 그렇지 애매하지. 그때쯤 또 아이가 딱 깨어나가지고 같이 놀고 아침 먹이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하와이 되게 행복한 얘기 들을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인생은 현실이죠. 야, 네가 갔다 와봐.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시차가 어느 정도 나죠 하와이랑?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꽤 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끔씩 한국 시간 확인해 보면 낮밤이 거의 바뀌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네. 물론 하와이는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태평양에 발을 담근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더군요. 좀 다른가요? 태평양, 동해 바다랑? 태평양 물이 약간 달라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동해도 태평양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럼 서해로 물어볼 걸. 결국 그 바다가 그 바다. 아니야, 그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 저번에 그 샤샤님이 하와이 가 계실 때 네. 제가 아내랑 같이 밖에서 점심을 먹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샤샤님한테 하와이는 좋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사진이라도 찍어달라고. 네. 그랬더니 샤샤님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 그럼 지금 앉은 자리에서 찍어서 보내줄게. 하고 맞아요. 그 자리에서 찍어서 보내줬는데 사진이 너무 예쁜 거. 자, 그 자리에서 딱 석양이 질 때여서 해변가를 딱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게 석양이 질 때였구나. 그게 저희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밥 먹을 점심쯤이었어요. 1시, 2시 막 이때쯤. 그럼 한 6시간, 대여섯 시간 그러네요. 그렇게 차이 나겠네요. 그렇군요. 하와이가 정말 그 한국 사람한테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일본 중년 남성들한테 특히 되게 가고 싶은 동경의 곳이에요. 왜일까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 일본 사람 많아요. 네, 일본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살고 근데 일본인들이 되게 그 하와이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강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와이도 저도 정말 가고 싶은 곳 중 하나인데 일본 사람이구나. 숨겨서는 일본 사람. 오니기리입니다. 네. 오니기리라고? 일본 이름이요? 네, 그게 아니고 오니기리상. 아무튼 그래서 하와이가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기 어렵지만 되게 좋은 휴양지로 이미지가 있어서 좋기는 진짜 좋아요. 일단 휴양지고 관광지라 그런 거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편인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받은 인상 중에 제일 좋은 건 그런 거예요. 하와이는 기본적으로 도시 전체가 항상 축제 중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와.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도 그러니까 뭐 일반 식당에 들어가면 그렇진 않지만 보통 무슨 뭐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저녁 뷔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저녁 뷔페를 먹는 와중에 계속 사람들이 훌라춤도 쳐주고 뭐 우쿨렐레도 연주해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축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해요 계속. 이렇게, 아싸들에게는 힘든 곳이겠네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처음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하고 서로 인싸들만 모인 곳이군요. 약간 계속 축제 중인 분위기인데 그 사람들이 사실 뻘쭘하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잘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더구나 그 사람들 우통 다 벗고 있고 막. 그래요? 남자들만. 예. 아니야. 눈빛 봐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샤샤님도 사진 하나 보내주셨잖아요. 야. 자, 그 얘기 좀 이따 그걸 굳이 좀 이따. 네. 네. 아니 잠깐 이렇게 넘어가면 더 오해가 쌓이잖아. 그 제재가 저희 미션으로 이번에 할 책이 그 목욕탕에 대한 책이어서 그 방송 때까지 목욕탕에 한번 갔다 오는 거를 이제 미션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스파에 갔는데 스파가 야외 스파였거든요. 거기서 내가 스파 갔다 왔다라는 거 인증샷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그때 상의를 탈의하고 있었죠. 목까지밖에 안 보였어. 목까지. 쇄골이 보였어요. 네, 그래 쇄골. 근데 그 사진만 봤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곰곰님의 코멘트가 표정이랑 목선 봐라 약간 목선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
언어의 힘이란 진짜. 하와이는 정말 저렇게 약간 자유분방한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옷통 벗고 그냥 수영복만 입고 다녀요, 진짜. 왜냐면 해변이랑 도심의 경계가 별로 없어요. 특히 제가 묵었던 와이키키는 네. 진짜 호텔이랑 해변이랑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수영복 입고 그냥 호텔에서도 다니고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애기들이 놀기도 되게 좋아요. 와이키키 해변이 그 해변 자체에 방파제가 있어요. 네. 그 해변 조금 떨어진 곳에 방파제를 세워놔서 그 거친 파도가 못 들어와요 해변까지. 되게 잔잔해요. 그래서 애기들도 놀기 되게 좋고. 가족 여행으로도 좋은. 가족 여행으로 되게 좋고 제재는 자고 있네요. 아니요. 제재 눈 떠. 하와이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제재가 어제 새벽 3시까지 네. 과제하다가 왔다고. 예, 조금 뭐 이것저것. 저도 방송 준비도 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네. 방송 준비를 두 분 다 좀 미리미리 하세요. 저는 이번엔 봐주세요. 하와이 갔다 왔어요. 그래. 네. 알았어요. 저도 좀. 네. 하여튼 정말 좋은 여행이었어요. 특히 그 사진은 정말 행복한 순간이 남는 것 같아요. 뭐 그치. 여행에 고된 순간들도 없는 건 아닌데 그쵸. 사진은 항상 행복한 순간이 남으니까. 근데 딸아이랑 이제 아내랑 같이 해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찍은 사진들이 남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고 크게 의미를 안 뒀거든요. 그리고 사진 찍을 시간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근데 그것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가끔 여행지에서 사진 찍은 거를 요즘에는 그 아이폰 사진 앱이나 아니면 구글 포토 같은 데서 네. 몇 년 전 오늘 이래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알람으로 줘요. 그래서 가끔 그때 눌러보면 되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그 기억이 막 떠오르죠.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는 몇 년 뒤에 몇 년 뒤 오늘의 샤샤님 목선 사진을 그걸 저장해놨어요 설마? 저장까지. 저장을 해야 알려줄 거 아니야. 참 진짜. 공곰님은 어떻게? 저는 요즘 여행을 다니진 못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아직 완결 안 됐나요? 2회 남았어요. 2회 남았고 녹음 날짜 기준으로 2회가 남았고 원래 어제 했어야 되는데 축구 중계를 하느라 안 했어요. 축구 있었나요? 무슨 축구였어요? 아시안컵 축구인데 우리 8강이었고 졌어요 우리가. 저런. 그걸 보자고 내가 스카이캐슬을 지금 못 봤나 이런. 그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사실. 누구한테 졌어요? 카타르 팀한테 졌는데 사실 그 스카이캐슬 시청률이 매우 높잖아요. 네. 뭐 지금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 공중파 제외하고는 1위 역대 1위라고 네. 하더라고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축구 때문에 결방까지 하면서 이제 축구 중계를 하는데 이겨도 욕을 먹을 판에 지니까 정말. 예. 근데 보니까 뭐 잠깐 얘기하자면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뭐 시차 적응이든 아니면 경기 피로 누적이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다들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 네, 맞아요. 아무튼 스카이캐슬을 열심히 보고 있고 최근에 뮤지컬 하나랑 영화 하나를 봤는데 네. 두 개 다 추천할 만한 거라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뮤지컬은 호프라는 뮤지컬이에요. 호프라는 뮤지컬인데 주인공은 고은정 씨랑 조영균 씨 맞나? 아무튼 그 팬텀싱어 나왔던 분들이고 네. 여자 주인공은 차지연 씨랑 김성령 씨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라인업이 되게. 그래요. 근데 이게 창작 뮤지컬인데 그 내용도 그렇고 제가 뮤지컬을 많이 본 건 아닌데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보면 다 운다, 장담한다. 그래요. 본인은? 저도 울었죠. 그래서 막 울었어요. 공공님 울었을 정도면 저는 100%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초연이 끝나고 3월쯤에 아마 다시 공연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호프라는 뮤지컬이고 네. 내용은 맥주집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네. 호프가 사람 이름이에요. 아니, 사샤님 눈빛이 싸늘하다. 네. 싸늘하다.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카프카의 유작이 아마 모티브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되게 유명한 작가의 유작이 있어요. 그 작가가 책을 한 권을 내고 그 다음 권을 미발표한 원고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 유명한 작가가 그 원고를 가지고 있다가 전쟁 중에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사람의 딸이 그 원고를 갖게 되는데 나중에
그 이란인가 이스라엘인가 거기에 법원과 소유권 분쟁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호프라는 주인공의 일생과 겪었던 일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면서 무언가 그게 원고로 표현이 되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무언가 있잖아요. 내가 아닌 무언가인데 나와 동일시해서 놓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고 아니면 혹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버티고 나중에 그건 어떻게 헤어지나. 그리고 거기서 호프 나이가 78세 정도로 나오는데 제일 감동적인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78세에 그거를 놓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느낌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 감동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뮤지컬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극한 직업이라고 그 경찰들 나오고 류승룡, 이한희, 이동희, 진성규, 공명 뭐 이렇게 5 배우가 나오는 코미디 영화인데 매우 재밌습니다. 저는 어제 저희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2시 55분에 보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예매했어요. 아, 얼마나 좋을까. 많이 재밌네요. 많이 재밌어요. 그 영화가 역대 코미디 영화 그 개봉일 스코어 1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다 아나 봐요. 입소문도 나고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영화가 이채기글도 재밌는데. 이채기글 네. 그 영화가 하와이 가서 많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도 가능하면 극장에서 보시면 간만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코미디 영화에서 약간 제가 생각하는 위험 요소는 어정쩡한 심파인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장면까지 웃겨요.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 그래서 사실 그 코미디라는 장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진짜 어렵죠. 사실 허접하게 웃기면 시덥지 않은 영화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웃길 거야, 웃긴 행동을 할 거야가 아니고 그 배우들은 다 진지해요. 다 진지하게 연기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게 너무 웃겨.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제재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저도 틈틈이 그 문화생활을 하려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좀 보는데 그 제가 블랙미러 얘기를 지난 방송에 했었나요? 네, 했던 것 같아요. 보라 그랬었어요. 근데 그 넷플릭스에서 그 인터랙티브 영화라고 해서 그 블랙미러 그 드라마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블랙미러 밴더스네치라고 지금 좀 약간 힙한 영화인데 정말 특이해요. 영화 내용, 영화 중간 중간에 마치 옛날에 그 이휘재의 인생 게임이었나요? 그런 것처럼 A, B를 골라서 A, 하나요? B를 고를 수 있어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 A, B 선택지에 따라서 영화 결말이 무궁무진. 정말 근데- 무궁무진해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정말 결말이 막 몇 배까지 될 줄 알았는데 얘네도 어떤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렇겠죠. 아니, 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 새끼로 빠지면 안 되니까 완전 새끼로 빠진 것 같을 경우에는 약간 유도해요. 다시 뒤로 가게끔. 계속. 그 부분은 촬영하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되게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어떤 사건인 것 같아서 네, 저는 그거 정말 인상적으로 봤고요. 네. 그 예전부터 특히 전자책 나오면서 네. 책 그 소설에도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영상은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세팅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심지어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 어떤 소설을 기반으로 영화 내에서 게임을 만드는 게임 제작자인데 그 소설 자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있는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주인공은 점점 어떤 정신 착란이 오고 보는 사람도 약간 헷갈리고 지금 이 주인공이 꿈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환상 속에 있는 건지 현실에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고 저는 약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좀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두 분은 그러면 소설이든 영화든 그 어떤 순간에 A, B든 해서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는 컨텐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별로예요. 별로. 저도 별로라서 어떠신가 저는 해서. 그거는 게임에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영화나 소설 같은 매체는 작가가 온전히 완결짓는 게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소설이든 영화든 어쨌든 작가가 다 완결을 짓고 이게 제 작품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세상에 발표를 하고 독자들은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예 그 뭔가 너네가 한번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골라봐라는 식으로 나온 게 저는 되게 어떤 신선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서 컨텐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영화나 이런 예술이 게임 형식을 차용해서 섞여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공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얘기했는데 안 들으셨나 봐요. 별로시라고.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니 저는 완전히 별로인 건 아닌데 네. 저는 약간 샤샤님이랑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영화나 책에서 기대하는 바는 그게 아닌 거죠. 잘 짜여진 어떤 스토리나 네. 잘 짜여진 뭐라고 해야 될까 구성을 기대하고 보는 거지. 이 상황에서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그 영화를 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택지가 있고 사람들이 이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그 선택지들의 그런 얼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지 못해요. 아무래도 이런 시도가 속이니까. 좀 많이 엉성한 편이긴 해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지.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게임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서 네. 그 문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그럴 수 있죠. 근데 게임에 익숙한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거고.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두 분의 고견 잘 들었고. 제재가 영화 제작자 같아. 네. 저희 좀 근황 얘기가 길어졌는데 사실 근황 얘기가 길어진 거에는 그 저마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들도 눈치 이제 저희 무려 89회입니다. 그렇죠. 청취자 네.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 댓글 하나 좀 읽고 두 개네요. 두 네. 개를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팟빵 쪽에 이제 댓글 게시물로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이제 5월의 선물이라는 분과 하이스쿨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월의 선물님께서 곰곰샤샤 제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방송 반갑고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뒤에 하트 3개가 있습니다. 또 사람 수에 맞게 하나씩 그러니까, 가져가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5월의 선물님은 꾸준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댓글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님께서 또 적어주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제샤샤 곰곰님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늘 그렇듯 이라는 멘트에서 벅찬 감동이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시차라는 주제로 쓴 글을 읽어주셨을 때도 기억이 나고 이 책 읽을과 함께했던 저의 지난한 입시 생활의 모습도 조각조각 기억이 납니다. 이 책 읽을 덕분에 글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 더 열심히 읽고 쓰면서 글쓰기 덕으로 원하던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글쓰기로 상도 받았지요. 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제님의 드립도 여전해서 우리는 여전히 친구 같구나 하는 기분이 듭니다. 친구.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제제님의 드립이 제제님의 유언까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글을 얼마나 잘 쓰시길래 글로 대학을 가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보단 잘 쓰겠죠. 그러니까. 네, 저희 셋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책 읽을 때문이 아니고요. 네, 그 하이스쿨님의 재능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글을 잘 네. 쓰실 리가 없죠. 예, 그럴 리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 댓글 보고 되게 감사한 말이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싶었는데 맞아요. 한 번 더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라기보다 제재한테 하는 말인 것 그렇죠. 같다는 네. 생각이라서 제재가. 괜찮겠구나.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가 89회면은 짧은 방송은 아니거든요. 네. 꽤 그렇죠. 오래 한 건데, 그러니까 뭔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꾸준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감사한 일이라서 맞아요. 좀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예,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듭니다. 대학 합격하신 거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 학기 상 받으신 것도 축하드리고 네. 네.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님은 아마 유언을 지금부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드립이 들어간 유언이 뭐가 있을까? 제가 기가 막힌 드림 못 치면은 나중에 못 죽어요. 죽음 연기. 못 죽어. 죽음 정말 연기. 후회할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만 모아놓은 책이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있었던 거예요. 것 같아요. 그 묘비에 네. 자기가 남긴 그 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이런 맞아요. 거 그 누구 말이었죠? 기억이 안 납니다. 버나드 쇼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제가 실언을 할 뻔했네요. 음. 왠지 김중혁 작가님이셨나요? 안 돌아. 그러니까 왜 멀쩡한 사람? 아니 근데 왠지 그런 류의 말을 잘 하시니까.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런 식의 말을 왠지 대부분 다 버나드 쇼가 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네. 자 그럼 저희 드디어 네. 좀 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회에 다룰 책은 지난 회 이제 미리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낮의 목욕탕과 술, 네, 히로노 센토 사케라는 책인데요. 어디 네. 적혀 있나요? 그 표지에 이게 그거예요? 네 아, 표지에 적혀 있는 일본어 원어를 그대로 읽는 이 클래스? 아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유학파. 이제 그 쿠스미 마사유키라는 작가분이 쓰신 책이고 한글로는 구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본토 발음은 구수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더 찾아봤는데 네. 여기에는 구스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네이버든 아니면 뭐 구글이든 아니면 알라딘 심지어 알라딘 저자명에도 다 쿠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 발음은 쿠에 좀 더 가깝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네. 일단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스미 마사유키 님이 이제 지으신 책이고 이 분은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죠. 이제 고독한 미식가 이제 공동 원작자로 원작이 만화죠. 예 만화인데 그 만화에 이제 작화는 다른 분 다니구치 지로라는 분이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 그 만화의 그 스토리는 이제 이 작가 구스미 마사유키 작가가 쓰셨는데 그 찾아보니까 그 원작 만화를 그린 다니구치 지로님은 2017년에 별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가 이제 이분만 남아 이제 살아계신 상태고, 네, 그 지난 방송 말미에 고독한 미식가 그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작가가 그분인지 하셨는데 제가 우연찮게 집에서 TV를 그냥 켜놓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고독한 미식가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방송 거의 그 한 회가 끝날 때쯤 예. 근데 뭐 짜잔 하면서 이제 진짜 나와가지고 그 방금 방송에 나왔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실제로 그 작가가 실제로 먹어보는 건데 이분이시더라고요. 네. 이분 맨날 방송에서 이런 음식에는 우롱차를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맥주를 마셔요. 맥주를 항상 우롱차라고 말해. 뭐지? 그게 방송에서 대놓고 술 먹으면 아무래도 일본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위트 있게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술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맞아요. 책도 사실 절반은 목욕탕 얘기고 절반은 술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네. 네, 그 작가님이시고 무슨 밴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네, 정말 많이 하시는데 미식가이면서 애주가시고, 예, 이 책은 이제 구스미 마사유키님이 목욕탕과 술에 관한 에세이로 볼 수 있겠고 특정 목욕탕들을 갑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 근처에 있는 술집 이자카야 이런 가게들을 가서 술도 마시면서 혹은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몇 해 전부터 좀 핫했던 그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몸소 잘 실천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 낮에 목욕탕에 갔다가 목욕을 하고 나와서 술을 마신다 이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행위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평일 낮이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일 낮에 가야 이 느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사실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뭐 매일 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렇죠. 네. 네, 건데 사실 책을 읽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럽죠. 저는 부럽더라고요. 사실 맞아요. 네, 제일 큰 감정이 부러움이었고 그냥 책 겉면도 좀 살짝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책이 조금은 살짝 작은 편이고 하늘색 책입니다. 밝은 하늘색의 책이고 앞에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일본어로 이제 읽어드렸는데 한 남자가 이제 탕 안에 네. 한쪽 다리는 이제 탕 밖으로 네네. 한쪽 다리를 빼내고 네. 약간 살짝 늘어지게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일본어로 히루노 센토 사케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 당연히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제 낮에 목욕탕과 술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출판사 지식여행에서 나온 네. 책입니다. 네. 네. 그 번역은 양억관이라는 분이 하셨죠. 그렇죠. 유명한 분이죠. 이분.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일본어 번역하는 것을 되게 오래 네. 하셨고 잘하는 분으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보통 김난주님이랑 거의 투탑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양옥관님 그 일본 소설 많이 보시는 분들은 특히 굉장히 익숙한 네네. 이름이시고. 네. 뭐 번역하신 것들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노르웨이 숲, 조제 호랑이 물고기들, 용의자 X의 헌신 뭐 이런 것들 다 하신 네. 분이시죠. 네. 저희 이제 책 내용을 잠깐 다뤄야 될 텐데 저희가 앞에 근황이 좀 길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다 아시겠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얘네들이 근황 얘기 많이 하면 책 얘기 할 거 별로 없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작가님이 그 목욕탕을 가서 낮에 목욕탕을 가서 네. 술 한잔 하고 예,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얘기들인데 네네. 이게 사실 지극히 제가 책을 고르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더 개인적인 느낌의 글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10개의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목욕탕을 들리고 네. 목욕하고 나와서 술을 마시는 이야기죠. 네.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 묘사하거나 상상하거나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목욕탕 자체나 술집의 분위기, 뭐 네. 외관 이런 것도 묘사를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받았던 제일 첫인상이 네. 제재 카톡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캡처해놨어요. 그 제재가 그랬어요. 제가 읽기 전에 이번 책 재밌네요 하고 크크크가 몇 개야 이게. 제가 골라서가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유쾌하고 편한 마음으로 책 읽는 듯 고독한 미식가도 보고 싶어지네요. 라고 한 걸 캡처해놓고 제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제재 두고 보자. 무서우신 분이구나. 공범님 진짜 무서우신 분인 것 같아요. 공유 옆에서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치밀한. 사실 이거는 그때 캡처한 건 아니고 그때는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나중에 읽다가 빡쳤구나. 읽다가 뭐? 약간 뭐라고? 막 이래서 다시 찾아서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편안함은 뭐였냐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책. 네. 오랜만에. 네, 정말. 자 일단 총평을 좀 해보죠. 네. 사장님 어떠셨나요? 총평이요. 총평부터 하나요? 총평부터 왜 총평부터 하지? 진짜. 아니 책에 대한 첫 인상이나 이런 첫 얘기 인상?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야기. 마무리하는 줄 알고. 이렇게 끝. 아니 제가 아니 일단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죠. 공부 되게 많이 적어 오셨네요. 네. 되게 많이 적었어요. 총평보다 저는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책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재밌는 면도 있고.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저는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지점은 그런 거예요. 문장을 종결 어미가 아니라 명사로 끝내는구나. 맞아요. 라는 점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었어요. 약간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명사로 끝내는 지점이 좀 되게 낯설면서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면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에 이런 특징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네. 비슷한 항목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어요. 그 일본 뭐지?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죠. 예. 라이트 노벨에 특별한 문체가 있는데 그 문체랑 어쩐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다 적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나스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나스체냐면 나스 키노코라는 작가가 라이트 노벨에서 자주 쓰는 문체여서 나스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하자면 필살기 같은 건데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을 이렇게 분량을 확 늘릴 수 있는 문체예요. 어떤 건지 읽어드릴게요. 네. 이거 읽기 쉽지 않은 건데. 그래요. 네,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불가능하다.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 불가능이란 즉 확률이 없다는 것. 제로의 확률이란 것이다. 그것은 제로의 영역. 내가 지금 저 앞에 서 있는 K라는 인물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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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없다면 탐색하라. 탐색하라. 매그니튜드 이 세계의 나가 이길 수 없다면 찾아내라. 수많은 무한한 다중 평행 차원 패러렐 월드 속에서 K를 이길 수 있는 나를 찾아내라. 뇌가 비명을 지른다. 온몸의 내장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른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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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그래도 포기 따윈 없다. 찾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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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라. 이런 게 나스체라고 합니다. 거의 뭐 후크송 수준이. 예, 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여서 일본어에는 이런 특별한 느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저도 사실 처음 알았고 나스체라는 거는 지금. 네, 근데 사실 나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글을 쓰면 이 글 걱정 없겠다. 이런. 이 글은 분량을 줄이는 게 걱정이죠. 항상 늘리는 게 걱정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다른 나라 작가의 책이라 좀 다행이다. 왜요?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아, 라는 마음 하나랑 이분이 우리 방송 안 들으실 테니까. 그쵸. 그리고 네. 그런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글도 책이 돼서 다른 나라에 출판이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유명하면 사람이 유명하면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역시 유명한 게 좋은 거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좋았던 점이 그런 거였어요. 그 각 나라마다 당연한 거겠지만 그 나라만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본의 정치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이 책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테마가 낮에 목욕탕과 술이니까 얼마나 그것만으로 정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제 컨셉과 기획은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그거까지 생각을 하고 봤는데 솔직히 앞에 머리말까지만 해도 정치가 너무 많이 내가 생각했던 정치가 바로 이거야 했고 이제 앞에 첫 그 탕과 그 식당 이야기 나왔을 때 거기까지만 읽고 제가 사실 카톡을 보내드린 거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작가님이 의도하신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자유분방하게 약간 정리가 안 된 채로 써놓은 듯한 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저희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책을 읽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든 건 처음이었어요. 아니 이 책은 뭐 이렇게 뭔가 문구 같은 게 남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느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하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은 결국 취향을 타는 책이라 이 취향이 맞고 이분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 같은 게 괜찮은 분들은 재밌게 읽을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이 거슬리면 끝까지 힘든데 저는 이제 취향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책을 읽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다 읽은 책 중에 워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책이 아닐까. 읽으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구나. 이게 잘 안 맞을 수 제재님? 있죠. 네, 그래서 거기 취향이죠. 많이 써놓으신 게 혹시 제재욕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좋았던 부분과 약간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을 쭉 적었는데 거부감이 들었던 부분이 한 3배 정도 많고요. 좋았던 부분은 뭐라도 찾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런 느낌부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이 안 맞았던 거예요. 제일 첫 페이지의 머릿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건만 그걸 무시하고 밝은 햇살 아래서 당당히 마셔버리는 나더러 뭘 어쩌란 말이냐는 식의 통쾌한 기분도 술맛을 돋운다. 이런 표현을 저는 못 견디겠어요. 이런 거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18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남자아이의 마음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영화 고질라 속 한 장면
시무라 다카시가 연기한 생물학자 야마네 교헤이가 국회에서 고질라에 대해 이야기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 시절까지 돌아가는 건가? 언제까지고 유치찬란한 나. 난 미칠 것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문장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노천탕 이렇게 끝나는데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 게 난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종결어미가 아니라 네. 유치찬란한 나로 끝나다니. 사실 아마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아마 그 원문도 이럴 거예요. 네. 이게 저는 이 네. 번역하신 분이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맞아요. 노력하신 것 맞아요.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명사로 끝나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151페이지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소시지 모듬과 썸머프 리프향 그린 샐러드를 주문한다. 어쩐지 좀 세련된 것 같잖아. 폼 잡는 건가 나?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좀 심했네요. 나 이게 다시 읽을 땐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이런 식의 글들이 있어요. 근데 네. 뭐랄까 그냥 취향이 안 맞은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호불호가 개인적으로 그 일본 문학이나 일본 에세이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해요. 그리고 사실 곰곰님과 샤샤님이 이런 일본의 문법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궁금했던 게 네. 이게 이 사람이라 그런 건지 일본 특유의 느낌인지 하루키 책에선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제 방금 명사로 끝난다든지 뭐 이래버린 건가 나 약간 이런 표현 같은 게 실제로 하루키 소설에는 많이 없는데 하루키의 이제 에세이를 찾아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일본 특유의 문법인 것 같아요. 네. 모든 작가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군요. 아무튼 그게 저랑 정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일본 작가들이 에세이 자기 개인적인 글을 쓸 때 이렇게 짧게 끊어서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해서 그들한테는 약간 힙하고 쿨한 느낌을 그런 느낌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힙하고 쿨한 느낌을 내가 주고 있다는 거를 알고 느끼고 있는 나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네. 그 불편했어요. 읽으면서 어떤 게 불편했냐면 계속 다른 사람들을 품평하는데 그 품평하는 수준이 제가 느끼기엔 너무 저열했어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네. 는 느낌과 네. 그 자기와 같이 밴드를 하는 사람과 어디 여행을 갔을 때에도 쓰는데 그 사람을 약간 개 같다고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뭘까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네. 일본에선 개 같다가 욕이 아닌가요? 개 같다가 그 저희 우리나라처럼 개라는 게 앞에 이제 접두사에 붙어서 그 비속어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꼭 무슨 술 취한 모습이 개 같다 이러면 욕이 될 수 있겠는데 그냥 강아지 같다, 개 같다는 그렇게까지 욕은 아닌 걸로 알고 귀엽다. 있어요. 네. 충직하다. 네. 충직하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여기서 보면 그런 개 같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네. 12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구리짱은 은근슬쩍 나의 결단을 재촉한다. 아니 무슨 개도 아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네. 그 사실 저도 읽으면서 그 정치 같은 부분은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이 책을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약간 사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그런 표현 같은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어떤 그 특히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원숭이라는 동물을 빗대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그 탕에 갔는데 탕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원숭이로 비유해서 표현을 묘사를 해놔요. 근데 이제 아까 곰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아무리 작가라도 탕 안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계속 안 좋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분이 네. 제가 볼 땐 끊임없이 외모를 품평을 해요. 그러면서 뭐 저렇게 작은 남자가 그렇게 큰 가게에 주인 일이 없다던가 아니면 막 이렇게 품평을 하다가
저는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걸리냐면 네. 품평을 쭉 하고 네. 안 좋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네. 표현하는 거지. 하지만 사실 나도 배불뚝이 아저씨일 뿐인데 내가 뭐 누구를 평가할 수 있나? 나도 이런데 라고 비겁하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다 해놓고 야, 사실 나도 그래. 그러면서 내가 앞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품평했던 것을 희석시키고 그냥 대충 이렇게 뭉개고 네.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쭉 들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좀 말하자면 논점 일탈이죠. 음. 내가 배불뚝이 아저씨니까 평가할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음. 원래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네. 하지만 저는 그 아까 제재가 얘기했던 그런 일본의 정치 같은 거를 오히려 초반에서는 잘 못 느꼈고요. 네. 저는 읽다가 네. 그런 걸 훅 좀 느낀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어느 부분이요?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 8번째 지역에서 네. 8번째 지역이 간세이초 네. 가봤나요? 아,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이 지역인데 제목은 블루스라니까 간세이초라는 제목이에요. 아, 네네. 여기서 이제 목욕탕을 가고 그 밥집, 술집에 가서 먹는데 네. 여기 부분을 읽는데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풍경 같은 것보다 사람에서 더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일단 그런 거 있어요. 그 처음에 들어갔던 목욕탕에서는 그 아주머니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이 약간 뭔가 일본스러운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욕탕에서 나와 몸을 식히는데 아줌마가 보여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네. 기분 좋네요. 밖은 정말 더워요.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덥다 하는 사이에 금방 가을이니까요. 그럼 또 크리스마스, 설 정말 빠르죠. 뭐 이런 얘기들을 네. 아무렇지 않게 나누고 뭐 여기서 일한 지 얼마 되셨냐 그러니까 30년, 50년 그 사이 아이 낳고 다 키워놓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 네.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서도 그거 있어요. 술집에 들어가니까 뭐 옛날에 자기 일하셨던 거 얘기하시면서 170페이지에 네. 옛날에는 이 가게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꽤 바빴다우 하면서 아 그랬군요 하고 이제 이 저자가 맞장구를 치니까 무지 바빴다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무지 바빴다니까요가 약간 귀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본 여성 약간 나이 든 여성이 하는 언젠가 영화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느낌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소소하면서 정감 있는 대화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되게 좋았고 네. 그리고 이 말은 일본어로 어떻게 하는지 제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몰라요 설마? 아니 아는데 한 번만 해줘. 무지 바빴다. 부끄러운가 본데? 뭐가 부끄러워? 아니요, 괜찮습니다. 좀 부끄러워서. 내가 안 괜찮은데? 아니, 제가 일본어를 못 하겠어요. 방송에서. 아, 그래요? 그래요. 방송은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심의 규정이랑 뭘 생각? 네, 저도 뭐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네. 좋은 부분이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98페이지에 목욕탕에 붙어 있었던 문구인데 귀중품은 프런트에 열쇠를 과신하지 말자. 상대는 프로 도둑이다. 이게 너무 인상적으로 좋았어요. 저도. 상대는 프로 도둑이다. 사실 고독한 미식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가님이 센스 없는 작가님은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고독한 미식가도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밥을 먹으면서 다음번에는 뭐 무슨 맛과의 승부를 내가 하고 있고 막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잘 봤어요. 저 꽤 많이 봤거든요. 네. 매체 차이일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로 보니까 약간 아니면 내가 이 저자의 얼굴을 너무 알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저자가 어떤 아저씨인지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있는데 이런 걸까 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 텍스트에서 기대하는 바가 그런 게 아닌 걸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 네, 두 분이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시겠지만 이 에세이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이걸 보고 그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나빠졌다고?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인데 낮에 목욕탕이잖아요. 네. 그럼 목욕탕의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물론 중요 부위는 안 나오지만 그 되게 중년 남성의 막 등이 그냥 다 나오고 이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보고 싶지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TMI였습니다. 네. 저는 약간 놀란 거 있었어요. 그 101페이지에 네. 방금 했던 거 다음에 101페이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거 나와요. 그 라듐 온욕인가 했더니 라듐 온욕의 할아버지 격인 칼륨 온욕이라 적혀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뭐 탕에 이온 같은 거 풀잖아요. 네. 그 얘기인 건데, 아니 일본에선 라듐으로 목욕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라듐 방사성 원소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매트리스 막 이런 데 들어있다고 요새 이슈됐던 게 그거 아닌가요? 그건 라돈.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라듐이 그래요? 붕괴하면 라돈이 돼요.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 그러는데 붕괴하기 전인 라듐은 더 방사성 원소고 위험하지 사실. 그 마리 퀴리 부인이 이걸로 노벨상을 탔는데 이거 연구하다가 너무 많이 이거 방사성 원소를 쬐가지고 노출돼서? 돌아가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빈혈, 배생 불량성 빈혈 얻어서 돌아가셨어요. 설마 진짜로 이걸로 하진 않겠지만 뭔가 이 사람들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라듐으로 온욕을 하면 큰일 날 텐데. 네. 근데 실제로 라듐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그게 원래 방사성 원소들은 은은하게 빛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신비하게 느껴져서 이게 약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막 치료 목적으로 사용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콜릿에 넣어서 먹고 생수에다 넣어서 먹고 막 라듐이 들어간 콘돔도 있고 막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무지한 시대가 있죠. 그랬죠. 예. 한때는 수은도 그러지 않았나요? 수은도 막 그러니까 미용 목적으로 얼굴에 바르고 그랬죠. 하얀 그렇죠. 미백 효과 있다고. 다들 막 그래. 중금속 중독이랑 막 이런 걸로 끝나고 나서야 알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라듐 아니겠지 싶었는데. 네. 자, 우리 책에 대한 얘기도 좋은데 많이 했네요. 네. 그 제재님이 미션을 줬잖아요. 네. 아 맞아. 우리 목욕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그러네. 그 요번에 갔던 목욕탕이든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목욕탕이든 네. 뭐 샤샤님 같으면 하와이 호텔에 있는 스파에서의 쇄골이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제 쇄골이 있었죠. 없었으면 안 되겠지. 네. 어떤 하와이안 피자 같은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하와이안 피자 못 먹었어요. 의외로 하와이는 하와이안 피자를 파는 데는 별로 없던데. 그 약간 우리나라에만 짜장면이 있었나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리고 하나 의외인 사실을 말해주면 하와이에 국민 간식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정말 많이들 먹는 국민 간식인데 네. 스팸 초밥이에요. 스팸이 올라간 주먹밥. 그거 그 초밥을 부르는 명이 무수비라고 맞아요, 부릅니다. 무수비. 예, 네. 맞아요. 근데 원래 무수비가 무슨 2년 뭐 이런 뜻 아닌가요? 일본어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와이에 동양인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인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 분들 되게 많은데 그래서 거기 먹거리가 사실 별게 없고 다 한식, 중식, 일식 이런 것들 많아요. 네네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태평양을 보면서 스파를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스파. 바다가 보이죠. 제가 멋있다.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거 보여주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방송에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청취자들은 못 보시겠지만 저 이 책을 유튜브 그럴까? 샤샤님 쇄골 오픈하나요? 아니에요. 이 스파가 어떻게 생긴 스파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스파에 올라가는 장면을 찍어놨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어딘지 다음 시간까지 찾아주세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태평양이 보이는 스파예요. 야자수와 태평양이 보이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일본 이런 대중목욕탕의 정치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의 그렇죠. 일본으로 따지자면 약간 노천탕 같은 느낌인 거죠. 일단 바깥에 그렇군요. 있었고. 네. 저는 제재님이 요 미션 줄 즈음에 경주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경주에 갔다가 덕헤이 호텔이라는 곳 옆에 스파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도 좋긴 좋았는데 이 책을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제가 유후인 온천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그 밤에 이제 아내랑 같이 온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좋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퇴실하는 날인가? 그때 아침에 공용으로 쓰는 그때는 이제 밤에는 둘만 쓰는 온천을 쓰잖아요. 노천탕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 말고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조그만한 그 온천이면서 노천탕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씻으러 가니까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썼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때 막 공기 되게 차갑고 물 되게 온천 되게 겨울에 따뜻하고 가셨어요?
겨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쌀쌀할 때 갔어요. 근데 그때 그 노천탕 생김새와 그 물에 들어가는 그 길과 뭐 이런 게 전부 다 되게 또렷하게 기억나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맥주를 마셨으면 좋았겠지. 되게 아쉬워하시네요. 그럼 저도 이제 이 구스미 씨와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행복한 나. 이렇게 마시는 맥주는 무적. 저는 사실 두 분께 좀 죄송한데 제가 미션을 드렸지만 저는 미션을 시행을 못했어요. 니네들만 해라. 아니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 방송 직전 그 전주에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뭔가 일정이 많아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저는 제가 일본에 이제 살다가 왔으니까 그 당시에 동네에 있던 목욕탕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동네에 작은 이런 비슷한 목욕탕이 일본은 그 센토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센토라는 게 여기 지금 앞에도 히루노 센토 사케라고 되어 있는데 센토가 이제 목욕탕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는 요새 많이 찜질방화 되어 있어서 되게 스파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옛날 대중 목욕탕을 그 전통을 계속 지키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센토 문화를 지키고자 되게 영 센토 레볼루션인가 막 그런 문화 운동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느 지역의 센토들을 되게 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사이트들도 일본에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약간 목욕해서 응원하자 이런 느낌이.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지키고 하는 거 보면 일본은 그런 면에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뛰어나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동네 목욕탕을 갔었는데 일단 저는 가자마자 충격적이었던 게 딱 들어가면은 그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가 아닌 약간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서 계시는 그 뭐랄까 교단? 교단 같은 게 남탕과 여탕 사이에 있어요. 딱. 뭐 하는 역할이에요? 그 주인이 앉아서 그냥 뭐 필요한 거, 뭐 수건 아니면 뭐 갑자기 필요한 것들 그런 거 챙겨주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앉아서 그냥 잡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주인님이 앉아 있어요. 주인님. 네, 그 목욕탕의 주인님. 목욕탕의 주인이 앉아 있어요. 제가 왜 주인님이라고 했는지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근데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저 남탕이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옷을 벗어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아니 아주머니 시선에 누가 봐도 제가 보여요. 그 목가름 탈의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을 모두 볼 그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다고? 위치에 있어요. 물론 남자 탈의실에서 여자 탈의실이 보이진 않겠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정말 교묘하게 절대 볼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문화 충격. 근데 제가 제일 젊더라고요. 거기는 주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목욕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렇게 급하게 뭐 고개 딴 데 돌리셨을지 막 급하게 갈아입고 수건으로 가리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또 주인분이 남자분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남자분의 시선에서는 여자 탈의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정말 다른 나라구나 일본이란 곳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사실 뭐 혼탕 같은 게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충격적인 경험, 문화 컬처 쇼크. 네. 그래서 남탕과 여탕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인님인가요? 네. 그래서 주인님, 특별한 스페셜리스트. 네. 그렇군요.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책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사실 생각보다. 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책에 대해서. 책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고독한 미식가의 위트를 기대하고 이 책을 보신다면 오케이. 정말 어찌 보면 그 이상의 재미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일본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다고 본다면 저는 반대, 좀 비추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싶어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나 분위기를 느끼는 책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악플처럼 많이 얘기했지만 네.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맞으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맞아요. 네. 정서를 주는 책이라서 그 정서가 안 맞으면 약간 그쵸. 네. 좀 불편한 네. 곤란한 책이다 네.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낮에 일본의 목욕탕을 한번 가보고 나서 술도 마셔봤으면 좋겠다고 상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리만족할 수 있는 맞아요. 책이 아닐까 네.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욕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저희가 아쉽지만 2부에서 읽어야 될 글이 또 분량이 어마무시해서요, 다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인데 네, 공구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음 책을 소개를 네, 해야 다음 될 책 것 소개. 같은데. 네, 이제 공구님 방송 어떠셨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그러려고 그랬구나.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있냐? 다음 책은 제가 네. 고를 차례라서 네, 제가 네. 골라왔고요. 네, 제가 고른 책은 이석원 작가, 이젠 작가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네요. 이분이 언니네 이발관이죠. 네. 근데 가수로는 은퇴하시지 않았나요? 네, 아마 뮤지션으로는? 이발관 문 닫았을 거예요. 네. 은퇴하셨을 거고 네. 이석원 작가님의 산문이고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이라는 책이고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그러게 처음 보네요. 최근에 나온 영화. 작년 11월 12일 작년이구나. 저는 이분이 예전에 쓰신 그 보통의 존재를 되게 잘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쓰신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은 사놓고 아니야 그것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읽어서 이번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분의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매우 솔직하다. 그래서 가끔 불편하다. 근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동지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소환. 네, 다들 제정신이 아닌 제 글입니다. 타치고 자, 드셨을 거예요. 네. 오늘 방송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다. 항상 좋을 수는 없다.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책만 할 수는 없다.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나쁘다고 진짜로 뭐 얘기하면서 돌려 말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도 있지만 네.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 나눠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사실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인생은 고통이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한테는 약간 네. 특별했던 책과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본에 살짝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근데 책을 그렇게 막 집중해서 읽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기내에서 비행기 안에서 읽고 오늘 새벽에 마무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게 약간 아쉬웠는데 예. 순간순간 일본의 정치들이 보여서 좋았어요. 저도 그 해본 목욕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일본 노천탕이었거든요. 일본이 맞아, 저도. 노천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하와이 노천탕보다 좋아요. 일본 노천탕이. 네. 네. 그렇군요. 네.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물론 뭐 좋았지만 저는 이제 공급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마다 어떤 그런 공급님은 좀 고통스러우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제가 고른 책들이 두 분을 살짝 어느 정도는 괴롭히고 있다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청취자분들의 취향도 다양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본에 관련된 책이든 아니면 뭐 소설이든 시든 좀 두 분을 괴롭힐 수 있는 책. 근데 저는 이거 정말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제재가 이 책을 저한테 추천하지 않았으면 네. 아마 평생 안 읽었겠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두 분이 제가 아니면 안 읽을 법한 책을 계속 고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를 오늘 이제 방송. 사실 근데 그런 한편으로.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제재는 그래도 좋아서 골랐는데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제재가 기분이 나쁠까? 아니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기대하고 고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뭐야 까주세요 하고 가져온다고? 아니, 제재 약간 근데 예. 옛날부터 그런 취향이 좀 있었어. 그렇구나. 왜냐면 저희 방송이 이제 셋 다 좋은 거라면 베스트지만 너무 그런 방송만 되면 또 좀 지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래요. 저희 방송 스펙트럼을 넓히는 의미에서 네, 앞으로 계속 이런 책을 고를 것 같고요. 좋습니다. 네. 네. 정말 불만이 1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저도 네. 표정이 근데 정말 네, 그럼 저희
오늘 이 책을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다음 방송에는 우리가 보낸 가장 긴 밤 네. 이석원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네. 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